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라이노 3D 7.0에 강화된 그 섭디를 활용하여 그 간단하게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렌더링 이미지는 키샷에서 렌더링 한 건데요. 그 돼지 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이 위아래로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 거의 유기체 형태의 모델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이노에서 그 넙스 기능만 가지고서는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섭디의 그 쿼드 리메쉬라는 그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저런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넙스로 그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는 그 쿼드 리메쉬로 변환해서 그 나머지 형태를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이거를 넙스로 변환해서 그 각 파팅 라인과 그 다음에 뭐 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코 이런 파팅 부분을 이제 나눠서 만들어주고 렌더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라이노 3D로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라이노 3D 화면인데요. 자, 일단 뉴를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봐야 되겠죠. 자, 여기 그 스탠다드 툴바 맨 끝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쇼 툴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툴바를 꺼내 주시고요. 자, 이거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면의 앞뒤를 그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잠깐 이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그 surface 여기 툴에 가보면은요, 그 rectangular 플레인이 있는데, 자, 요거를 그 탑뷰에서 일단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에서 쉐이드 모드로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지금 제 거는 그 위아래 색상이 지금 다르게 지금 표시가 되는데, 아마 지금 라이노 3D 7.0을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면 또는 뭐 라이노 6.0을 사용하는 분에 한해서 지금 이런 디스플레이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이 옵션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그 윗면과 그러니까 바깥쪽 면과 그 다음에 안쪽 면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스 이제 백 페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거를 이거를 이제 프론트 페이스라고 그러고 면의 반대쪽에 있는 거를 이제 백 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그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또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거를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서요. 그 좌측 목록에서 그 뷰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드를 또 확장을 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그 쉐이드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백페이스 세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해 주시고 싱글 컬러로 일단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컬러로 이제 설정을 해 주시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평상시에 쓰지 않는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짙은 갈색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좀 약간 다크한 그 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K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위아래가 이제 구분이 되고요. 요게 이제 프론트 페이스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백 페이스가 됩니다. 그 이런 거는 그 나중에 그 솔리드 툴에 있는 그 부올린 명령어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합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이라든지 또는 뭐 교집합을 할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반드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트 뷰에 와서 뭐 이미지를 이제 불러올 건데요. 자, 플레이스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된 이 이미지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뷰에 와서요, 0 주고 엔터를 치고, 네, 그냥 적당한 크기로,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언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주면은 요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지우고요. 그러면 똑같은 치수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플레이스 백그라운드 비트맵을 눌러주고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0 엔터. 사이즈는 그럼 100 정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엔터.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업을 할 때는 그리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드를 꺼주기 위해서 키보드에 F7을 눌러주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라이트 뷰에 와서 이 형태대로 모양을 따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거를 이제 정교하게 하시려면은 좀 약간의 좀 많은 작업 과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은 넙스를 모델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섭디로 변환해서 다시 넙스로 변환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달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커브 툴을 활용해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따라가게끔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레이어의 컬러를 빨강색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 수 있게끔요. 자, 그러면 시작하는 곳은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의 몸통에 맞게 커브를 그려 주시고요. 다리는 별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꺼주고 작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뭐 플래너랑 그런 것들은 일단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자, 여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투레일이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F10을 눌러준 다음에 그 돼지저금통의 그 외곽에 맞춰서 커브를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다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여기를 관통하는 라인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요 라인은 나중에 돼지저금통의 위아래를 구분하는 파팅 라인 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커브를 잘라내는 기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스플릿 명령을 이용해서 이 커브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커브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단면을 또 이제 그려야 되는데요. 자, 라이트의 이제 프론트가 되겠죠. 프론트에는 현재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랄까 어떤 감으로 정면을 그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라이트 뷰에 와서 이제 여기 서클 툴바를 이렇게 이제 꺼내 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버티컬 형태의 그 서클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니어 스냅을 여기 5스냅에 이제 니어만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5스냅에 니어 스냅을 켜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인터섹션이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섹션으로 클릭을 해서 서클을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F10을 눌러주면 이거를 약간 타원형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직사각형 형태의 타원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F12를 눌러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이거를 커브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컨트롤 포인트가 나타나는 유저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옵션 자체에서 이거를 꺼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옵션에 들어가면은 그 좌측 목록에서 그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turn on control point when selecting a curve, 그죠? right or annota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풀게 되게 되면은 F10을 눌러야지만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표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한 기능일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불편한 또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 기능을 꺼주시고 저는 작업하기를 이렇게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상황에 맞게 이거를 체크를 하든 체크를 하지 않든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서 F10, 그쵸? 그 다음에 F11은 턴을 오프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를 오프하는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가보면은 그 커브 툴 탭을 눌러주시면은 거기에 리빌드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적용하실 건데요. 자, 포인트의 카운트는 10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OK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 F10을 눌러서 자, 이 모양을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볼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또 다 잡고 약간 직사각형 같은 느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로로 많이 주면은 너무 좀 납작한 형태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기능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 됐으면 F12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교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보고 교차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프로젝트 툴바 여기 또 꺼내주게 되면은 거기에 인터섹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요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교차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확인이 된 거를 이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그려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이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또 그려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네, 그럼 대략 위치를 또 이렇게 또 잡아주고요. 그래서 대략 스케일을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와가지고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이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주도록 합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키워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투레일의 조건이 되려면은 반드시 여기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나게 하시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 그 메인 툴바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그 Show Curve Edit Point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자, 요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실 때,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라이트 뷰에서 처리를 하고요. 건볼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건볼은 잠시 비활성화 시켜주시고, 이 포인트를 잡아서 자, 올려주실 때 Shift 키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터섹션이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자,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 3개죠. 그쵸? 아래쪽 포인트 3개를 잡고,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트가 떴을 때 일단 잠깐 다른 쪽으로 옮겨 놓고요. 다시 한번 옮겨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인트가 딱 뜰 때 마우스를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 크기는 나중에 그 섭디로 변환하고 나서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해주셔도 되고요. 자, F12를 눌러서 해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또 오른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콤보를 다시 키고, 자, Alt 키를 눌러서 자, 이쪽으로 또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자, 이 show curve edit point 이 명령어를 또 실행을 해주시고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요. 자, 위쪽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자, 내려주시는데 또 콤보를 꺼주십니다. 그래서 라이트 뷰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는데 Shift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인터섹션이 자동으로 뜹니다. 자, 아래쪽 부분도 포인트를 또 잡아주시고 자,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자, 인트가 떴을 때 마우스를 떼주세요. 자, 그리고 F11. 자, 그러면 투레일의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도 포인트가 또 필요로 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데요. 자, 니어 스냅이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인터섹션 그 오브젝트 스냅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서피스 툴에 가서요. 이제 투레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7 눌러서 그리드를 끄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투레일의 조건이 있죠. 자, 스윕 투레일을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레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일,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투레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 다음 여기 이제 위쪽에 크로스 섹션 커브가 나타나면은 자, 여기 포인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커브, 포인트, 엔터.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엔터를 쳐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기본값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아마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레이어를 바꿔놨잖아요. 색상을 다시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양은 뭐 지금 변경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스케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뭐 살짝 줄여 주셔도 되고요. 뭐 그냥 이대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가 그 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심의 위치를 가능하면은 좀 아래쪽으로 보여지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쪽에 보시면은 그 서피스 툴에 보면은 그 어제스트 클로즈 서피스 심이 있어요. 자,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를 이제 각각 부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요. 자, 이 물체는 잠시 하이드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잠시 락을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자물쇠를 이용해서 락을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색상을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여기서 그릴게요. 자, 여기서 출발을 조금 더 밑에서 그릴게요. 지금 여유 있게 합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Shift 키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다른 데에 건들지 않게 나머지는 오스냅을 잠시 다 끄고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10. 그래서 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오냐면은 프론트 뷰로 와서 이렇게 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대략 높이를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귀의 모양이 나오게끔 정면에서 봤을 때의 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귀 모양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어야 될 귀잖아요. 그러면 한 이 정도에 갖다 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으면은, 자, 포인트를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다 잡고요. 이거를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 트랜스폼 오면은 그 set xyz 코디네이트가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지금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는 y축이거든요. 그래서 set y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은 이렇게 일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뒤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11. 자, 그리고 나서 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이 끝부분에 또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니어 스냅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잠시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스탠다드 탭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이죠. 그래서 unlock. 네, 그래서 요거를 잠시 가운데 휠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 하이드 오브젝트, 이걸 눌러서 잠시 숨겨주도록 합니다. 자, 얘네들은 레이어 5번에다가 할당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네, 그럼 이걸 눌러주시고 이 전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하이드가 됩니다. 네, 이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탑뷰에 와서요.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또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 스냅. 네, 그래서 엔드 스냅을 켜서 이렇게 탑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Shift 키를 활용하시면 그 탄젠트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탄젠트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데 여기는 뭐 탄젠트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합집합을 해서 다 작업을 할 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탄젠트가 될 필요가 없다. 해주시면 더 좋죠. 그럼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 스냅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켜놓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탄젠트가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탄젠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또 엔드 스냅으로 잡고요. 또 Shift 키를 눌러서 탄젠트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그쵸? 그럼 여기가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트랙을 켜놓으시면은 마우스 커서를 어떻게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클릭을 해서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 트랙을 끄고 작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충 찍어 놓고요.
여기에서 F10. 예, 그래서 요 포인트를 여기다가 갖다 놓고 뒤로 빼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탄젠트가 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잡고 서피스 툴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OK를 하고요.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은 굳이 안 막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예, 앞부분만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서피스 툴에 가서 자, 여기 서페이스 프롬 플래너 커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예,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은 그 이게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패치를 이용해서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래쪽은 굳이 안 막아도 되긴 하는데 패치가 아니라 뭐 이걸로도 막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다 평면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커브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평면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패치로 막을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거는 굳이 안 막아도 됩니다. 어차피 합집합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색상도 블랙으로 다시 바꾸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게 해주고요. 모서리 필렛을 한번 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모서리도 좀 많이 주도록 할게요. 이제 한 1.5 정도 적용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면이 그 방향이 그 색상이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 색상이 뒤집혀져 있다면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는 잘못된 거고요. 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면의 방향을 꼭 뒤집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아까 숨겨놨던 이 돼지의 형태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러를 활용해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그리드 스냅을 키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미러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다 잡아서 합집합을 해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 돼지 모양이 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 그러시면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 아까 레이어에 숨겨놨던 이 커브가 있잖아요. 예, 요거를 다시 한번 투레이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투레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 레일, 투레일,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 자, 이 순서대로 예, 눌러주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엔터. 자, 엔터를 치시는데, 이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수정을 해도 모양을 좀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투레이를 적용하실 때 레코드 히스토리를 이렇게 켜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투레이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 레일, 투 레일, 섹션, 그 다음에 섹션, 자, 그 다음에 섹션, 엔터, 엔터, 오케이, 그쵸? 그래서 요 커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F10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포인트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모양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드 스냅을 꺼서 네, 이렇게 모양을 계속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다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도
꼭 포인트를 키지 않아도 그죠? 이렇게 스케일만 가지고도 네, 모양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또 커브만, 여기 커브가 있잖아요. 이 커브만 선택을 해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커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하고 다시 레이어 5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네. 자, 여기 다시 심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서페이스 툴에 가서 심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방금 뜬 메시지는 이제 히스토리가 깨진다. 그런 의미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잡고 합집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합집합을 이렇게 처리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리는 약간 타원형 형태와 그 다음에 서클을 이용해서 다리의 모양을 잡을 건데요. 그냥 실린더 형태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클을 여기다가 두 개를 그려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사진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서클 두 개를 이렇게 그려서 이제 배치를 하고요. 자, 스케일이 좀 크잖아요.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Alt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아래쪽은 약간, 그러니까 위아래, 약간 타원형으로 해볼게요. 약간 타원형. 그래서 요거를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Alt키를 눌러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시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로프트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피스 툴에 있는 로프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세요. 네, 조심해야 할 거는 위쪽에 이렇게 요게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합집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것도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약간 다리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약간 위에서 바라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살짝.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요거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얘가 빠져나오지 않게끔만 해주시고요. 요것도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 여기 다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캐플래너 홀로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막아주시고요. 자, 요거 이제 미러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미러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냅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미러가 됐습니다. 자, 여기 사용된 커브는 또 숨겨주도록 할게요. 셀렉트에 가서 또 셀렉트 커브, 그 다음 여기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리고 전체를 다 잡고요. 합집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자, 합집합을 합니다.
자, 꼬리 부분도 실린더를 활용해서 합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약간 그 힐릭스 이렇게 약간 용수철 모양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실린더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 주고, 자, 이 실린더를 뒤쪽으로 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네, 크기를 이렇게 좀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자, 뒤쪽은 솔리드 툴에 가서 필렛 값을 많이 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합집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돼지의 형태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아래쪽에 모서리까지 한번 해보고요. 네,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넙스죠. 예, 넙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돼지의 형태를 이제 만들었고요.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거를 이제 섭디로 변환을 해서 예, 나머지 부분들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